네, 오늘은 이제 기계업종과 조선업종에 대한 시장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신증권에서 기계업종과 조선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환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계업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월 중국의 굴삭기 판매가 2개월 연속 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현재 기계업종의 업황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건설 장비는 4월 달에 이어서 5월 달도 전체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요. 작년 2월 달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하다가 14개월 만에 감소가 나왔고 2달 연속 감소입니다. 2015년 이후로 6년째 계속 굴삭기 판매량이 증가를 보였는데요.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안 좋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괜찮은 상황인데 중국이 안 좋은 부분들은 당분간 지속은 되겠지만 크게 감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많이 중국의 경제 전체 규모 자체가 커졌고요. 인건비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체 수요로 보는 기본적인 건설 장비 수요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모멘텀은 존재한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네, 네. 중국 외 지역이 다 괜찮기 때문에 건설 장비 업체들은 중국 말고는 괜찮아서 크게 나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를 보니까 기계업종 내에서는 이제 현대건설기계를 여전히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과 신흥국 시장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통상 중국의 신흥국들이 한 1년 정도, 한 분기 정도 후행을 하는데요. 네. 지금 시장은 작년 1분기 때 중국이 돌아섰고 신흥국들은 올해 1분기에 돌아섰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흥시장 돌아서는 게 이제 클 것 같은데 현대건설기계 포지션이 신흥시장 포지션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현대건설기계가 수혜가 있을 걸로 보고요. 이건 아마 연말 내년까지 이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과 내년까지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더 좋았던 게 두산중공업 이슈가 좀 반영이 돼서인가요? 네, 6월 28일까지 두산인프라코어를 사게 되면 네. 두산인프라코어 한 주당 두산중공업 주식 0.45주를 교환을 해주게 되는데요. 네.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주가가 원전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됐고 인프라코어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두산인프라코어 본업에 대해서는 중국이 조금 비중이 큰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현대건설기계가 앞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계업종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제 조선업종으로 넘어갈 텐데 최근 조선주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좀 살짝 조정을 이어가는 듯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선업종을 투자할 때 좀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조선에서 주요 지표들은 지금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수주랑 유가 이런 부분들인데 성과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상황들이 지금 원자재가가 단기 급등을 해서 수요 공급이 약간 깨어지는 느낌의 분위기 해서 화학이나 철강이나 해운 같은 그런 조정과 비슷한 느낌이고요. 현대중공업이 8월에 상장을 하는데 상장에 따른 수급 분산 이슈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의 수급이 쏠려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완화가 되는 분위기라서 8월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될 것 같지만 네. 현재의 전반적인 분위기, 유가나 성과 그리고 수주 상황들을 보면은 내년까지 계속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조정이 있긴 하겠지만 내년까지 봤을 때 우상향 추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대우조선해양은 하지만 또 다른 조선주들과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또 다르더라고요. 수주 모멘텀인 것 같은데 수주가 당연히 조선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수주 지속 여부가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네. 조선의 단기 수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단기에 발주 내는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어제 나왔던 대우조선해양의 10억 불짜리 FPS와 같은 해양 네. 플랜트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되지만 상선에 대한 발주는 전반적으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보다는 지금까지 추세를 보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9월까지 수주가 쉬었다가 10월부터 화이자 백신 얘기가 나오고 지금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조선 발주도 계속 지속이 됐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단기에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잘 나왔고 네. 아마 하반기 내년까지도 계속 수주 증가 흐름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예측보다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8월까지는 이 산업 전체에 대한 산업 내부에 대한 종목들 간에 이런 약간의 단기 변동성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 전체적으로는 수주는 큰 흐름에서 괜찮을 거라 보이고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크하기 어려운데 성과, 배의 가격이라든지 유가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주 모멘텀은 역시나 내년까지 또 지속이 되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선과 수주에 대한 얘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보니까 이제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또 쓰셨더라고요. 효성중공업 하면은 건설사업부와 더불어서 그 외에도 부각될 수 있는 쪽이 풍력이라든지 수소 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투자 의견이신가요? 네. 효성중공업 좋게 보고 있고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전력 사용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전력을 잘 다룰 수 있는 업체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은 다 수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효성중공업입니다. 지금 미국의 노후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 관련해서도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각되는 요소도 있고 수소 관련해서도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짓고 풍력 관련해서는 중국의 상해전기라는 업체랑 풍력 터빈 공장을 국내에 세울 계획입니다. 이런 신재생 모멘텀이 하반기부터 부각이 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건설사업부도 최근에 건설업황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면은 중장기 성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부문의 턴어라운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효성중공업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보통 전력기계 업체들이 PER 기준으로 하면 10배에서 15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네. 효성중공업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다만 매출 사이즈가 한 4조 정도 되는 큰 회사고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말씀드린 풍력이나 수소나 이렇게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는 이런 산업들에 대한 분위기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멀티플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들이 부각되면서 멀티플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에서 기계와 조선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원 애널리스트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